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기사의 부정적인 내용들이 도배가 되면 그때부터 상당히 관심을 갖게 시작합니다. 더불어서 뭐 주식 투자가 다 힘들겠지만 그중에 가장 힘든 걸 꼽자면 바로 참는 것이라고 하죠. 뭐 딱 봐도 너무 매력적인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볼 때 손이 나가게 됩니다. 이거를 참는다는 게 참 어려운데 그런 저에게 이제 눈에 들어온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죠. 뭐 워낙에 지금 기사들이 부정적인 보도들이 막 쏟아지다 보니까 뭐 좀 관심을 갖고 좀 찾아봤는데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 원칙만 지키지 않는다면 가장 사고 싶은 종목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뭐 워낙에 유명한 종목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반도체 위주로 투자를 많이 했었고 예전부터 제가 갖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한 시대, 한 세대를 주도할 기업을 찾으려면 이 TSMC 고객사들 중에서 찾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뭐 쭉 보시게 되면 뭐 쟁쟁한 회사들이 다 고객사죠. 뭐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신다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TSMC 고객사들 중에서 한 시대를, 한 세대를 주도할 시총 1위 기업이 탄생할 것이다. 이게 뭐 충분히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들 중에서 지금 애플이 오랫동안 시총 1위 자리를 이어왔습니다. 뭐 지금은 조금 위태위태하지만 어찌됐든 중요하게 보는 게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태계를 갖출 수 있는 사업 구도를 갖춘 곳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 기업이 좋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애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다음 플랫폼에 대해서 의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최근엔 또 전기차까지 포기하고 뭐 AI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왕관 자리를 위태위태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잘 나가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가 지금 사활을 걸고 투자하는 게 딱 하나 있잖아요. 이게 바로 피규어 AI잖아요. 주도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결국 이런 플랫폼 사업에 취약한 그들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보완하려는 모습으로 집중적으로 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궁극적으로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은 TSMC 고객사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즉 플랫폼을 자체 갖고 있으면서 플러스 생태계까지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22년 기준으로 TSMC 고객사들 리스트입니다. 뭐 1위가 애플 당연하겠죠. 뭐 퀄컴, AMD, 브로드콤, 엔비디아, 미디어텍, 인텔 쭉 마블까지 쭉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22년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테슬라가 포함이 안 됐는데 23년부터 자율주행 칩을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TSMC에 발주하기 시작했거든요. 보시게 되면 사실 내년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올 때쯤에는 TSMC가 7대 고객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추측성 보도가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금액 때문에 그러죠. 발주한 계약 물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0.7% 이상은 차지할 거라는 게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의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뭐 10대 안에는 고객사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고객들보다는 더 높은 계약 물량이 발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면 TSMC 고객사들 중에서는 뭐 가장 많을 차지하는 게 애플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엔비디아로 추정이 되죠. 왜냐면 22년에는 10%가 넘는 비중이 없었어요. 8.9가 퀄컴이었는데 23년 들어서면서부터 11%까지 치고 나온 고객사가 생겼거든요. 이게 이제 10% 이상 고객들만 표현하게로 되어 있으니까 뭐 실명을 밝히진 않지만 이 고객 B사가 결국 엔비디아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어찌됐든 지금 애플이 뭐 굳건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스마트폰 다음 시대, 이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흐름에 있어서 제대로 뭐 주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이러다 보니까 뭐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잘 나가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 뭐 다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플랫폼 측면에서는 조금 약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TSMC 고객사들 중에 하나만 그냥 골라 잡아도 손실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도 하죠. 근데 이 TSMC는 제가 오랫동안 투자를 했던 또 사람으로서 이게 절대 1등이 될 수는 없는 뭐 한계를 갖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1등이 될지 모르지만
확실한 2등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다. 뭐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지금 이런 반도체 섹터들로 다 좁혀지는데 여기에 생뚱맞게 들어갔다라는 게 테슬라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테슬라가 이제 반도체 회사다라는 그런 인식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성장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장주라는 게 사실 이거죠. 지금의 수익보다,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지금의 수익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게 성장주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지금 그럴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엔비디아는. 너무 실적 좋고 지금 최고로 좋은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뭐 물론 연구개발 투자 많이 하겠지만 사실 성장주로 접근해보면 엔비디아가 정말 어마어마한 미래 수익을 위해서 현재 수익을 포기할 정도인가? 글쎄 저는 의문이라고 보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 성장주의 특징이 뭐냐면 금리가 높으면 지금처럼 힘을 못 쓰는 게 맞아요. 지금 그림 보시면 크게 떨어졌죠. 이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대로 죽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공포심도 시장에 만연하게 되는데 뭐 사실 모르겠어요. 더 떨어질지 어떨지. 근데 지금 여태까지 테슬라가 걸어온 이 주가 추이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위치가 상당히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죠. 절대 또 쉽게 만만하게 무너질 만한 또 그런 기업도 아니고 여기다가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혜택까지 수혜까지 받게 되는 종목이 된다면 과연 성장주 쪽으로 역시 미래 수익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들로 또 수혜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금 시점이 괜찮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성장주라는 게 사실은 이게 지금 당장의 수익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 미래의 수익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당연히 수익이 안 좋고 마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약세를 보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테슬라를 AI라든지 로봇 기술에 영향을 갖춘 기업들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 저평가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요. TSMC 고객사들하고 비교를 해보대로 쟁쟁한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 이제 사실 2023년 계약 물량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 절대 뭐 밀리지 않을 정도로 사실 이 섹터가 여기에 들어갈 섹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 중에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이제 애플의 전기차도 지금 포기를 한 마당이잖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이 부분은 사실 지금 3분기 기준으로 5억 2,500만 마일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기울기 보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베타 시스템을 갖고 테스트한 게 5억 마일 이상을 주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추적 AI는 학습 데이터가 쌓이는 게 중요한데 이걸 어떤 후발업체가 이걸 따라잡겠습니까? 이게 어렵겠죠. 왜냐? 이건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건 절대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시작해서 이렇게 선점해서 주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구조적으로 후발업체가 따라오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테슬라를 볼 때 이 에너지 섹터, 에너지 사업도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최근 AI가 전기 소모량이 엄청났다고 많이 알려졌잖아요. AI 모델 한 개가 대략 열흘간 쓰는 전력이 전기차 1만 킬로 달릴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면 화력발전소 3개를 전력 소비할 정도고 27년에는 국가 수준으로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전력 소모가 이렇게 늘어나면 덩달아 관심받는 섹터가 결국에는 이 에너지 섹터겠죠? 지금 최근에 테슬라가 메가팩이 자동차 사업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ESS죠. 에너지 저장 장치의 사업 속도가 가파라요. 지금 현재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 시장이 40년에는 6천억 달러 규모로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 테슬라에서 15% 정도만 마켓쉐어를 갖고 오면 매출이 900억 달러로 계산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23년 총 매출액, 전체 매출액과 맞먹는 수준으로 계산이 되니까 이 에너지 스토리 매출 성장세가 상당히 무시무시하다. 이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아직은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작지만 성장 여력을 보자는 것이죠. 뭐 어찌됐든 최근까지는 이 에너지 섹터 사업 부분이 분기별로 총 매출액 기준으로 10% 이상을 꾸준히 상회하니까 안정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것이죠.
게다가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사실 현재 시점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 옵티머스가 가장 발전된 로봇이라는 평가가 전체적인 의견이고요. 물론 지금 이를 대항하기 위해서 피규어 AI가 관심을 받고 있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 부분이죠. 여러분도 딱 아시겠지만 느낌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지금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는 특화된 게 이 대화형 AI 쪽에 아무래도 생성 AI 쪽으로 더 특화가 됐겠죠. 근데 이제 로봇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제 테크니컬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옵티머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왜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와 함께 이 추론 기술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맞물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테슬라가 실제 움직이는 로봇 기술에 있어서는 가장 휴머노이드 로봇 중 발전된 수준을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기점이고요. 피규어 AI 같은 경우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현재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 부분도 테슬라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겠고, 특히나 테슬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움직임에 대한 AI 기술 확보가 아마도 이 추론 기술과 함께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옵티머스 개발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5년에 생산 목표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건 불확실하죠.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나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압도적으로 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피규어 AI 같은 경우는 이 대화형 AI 이쪽으로는 좀 특화가 됐을 수 있어도 이 로봇이라는 그 움직임 자체만 놓고 보면 테크니컬적으로 이쪽 옵티머스가 조금 위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말이 나와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AI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게 있죠. 생산성 향상 측면에 있어서는 AI가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결국 인구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AI가 결국 뭡니까? 인터넷 갖고 글 쓰고 서로 대화하고 그림 만들고 영상 좀 만드는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퀄리티가 좋다 안 좋다, 시간의 비용이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이게 엄청나게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늘어날까?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리고 경제 지표상, 매크로 분석상 지금 현재 생산성이 향상된 건 AI 역할이 아니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AI로 인해서 이게 생산성이 높아질 거냐 아니냐 의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건 사실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실제 인간처럼 움직임이 가능한 경우라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인구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던 생산성도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AI까지 접목되어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렇게 되면 그때 받는 모멘텀은 지금의 AI 모멘텀하고는 차원이 다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구의 증가 없이는 결국 구조적인 성장도 없고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도 없다, 묘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단번에 깰 수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 이 모멘텀이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보면 인구의 증가와 비슷하게 해석을 할 만한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인데 여기에 AI까지 탑재하게 해서 인간과 함께 실제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어진다면 이거는 생산성 향상에 지금 생각하는 폭발적인 증가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찌 보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셀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도 사실 지금 24년 만들어진 것은 모두 주문이 완료가 된 거죠. 24년 생산량 자체는 모두 주문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수요가 아니라 생산이 문제인 거라 이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연간 25만 대 정도는 충분히 판매를 해서 소화를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다 짜져보면 사실 지금의 테슬라 위치가 장기로 들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나쁜 위치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물론 지금의 위치라고 하더라도 포워드 PE가 52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실적으로 보시면 38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년 실적이 더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50배라는 테슬라의 PE 수준이 보시게 되면 이 50배 밑으로 떨어졌던 적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상당히
어찌 보면 저평가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테슬라를 자동차 부분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이 에너지와 이 기타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밸류를 측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매크로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만 사실 종목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테슬라 지금 현재 상당히 글쎄요 위치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좀 빠진 부분도 있죠. 뭐 테슬라 자체가 워낙 비쌌고 이때 기대감으로 한껏 끌어올렸다가 지금 쭉 빠졌는데 이럴 때는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지금부터는 사실 관심을 갖고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만약 더 떨어진다. 150불 이하로 더 떨어진다 그러면 보시면 자리가 더 떨어지기도 어려운 자리이긴 하지만 떨어진다 그러면 글쎄요 과감하게 뭐 담는 것도 크게 나빠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